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투표에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행위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어떤 사건이 위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당의 이제 역량이죠.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현재 이런 대응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당원들이 볼 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명과 친명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건 맞고, 근데 그 갈등이라는 거는 당내 주도권에 대한 갈등이고 공천에 대한 갈등인데 그게 민주당의 큰 이슈들, 민주당의 근간을 이렇게 흔드는 것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큰 숙제죠. 사실은 이제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부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뭐 지역의 민심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또 가결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마치 무슨 이게 그 두 세력 간의 싸움 때문에 민주당이 혼란에 빠진 듯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변호인단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극복해 나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주변의 강성 지지층들이 당을 이렇게 흠집내고 쪼개는 방식으로, 또는 가결표를 던진 자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식으로 분열적인 행태를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진짜 뭐랄까, 이게 끝나고 나서 오히려 당의 주인은 아직도 친명이야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이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자 부결이 바람직하지만 당론은 정하지 않겠다는 게 당공식 입장인데, 네. 지금 와서 가결을 됐다는 이유로 해서 가결은 또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면 뭐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목소리 큰 분들이 지금 당장은 목소리가 뭐 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아주 뭐 강한 목소리를 낼 터인데 오래 가겠냔 말이에요. 당장 다음 주에 영장실질심사 받아갖고 처리가 되면 이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은 주류가 이동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비명계로, 미안하지만 뭐 그렇게 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존과 공룡의 영역이에요. 지분을 나누고 공천 지분도 적절하게 타협하고 하는 이 정치력이 요구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싸움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의 대처를 한 번 더 반면 교사로 민주당을 삼아야 돼요. 네. 박성민 씨. 그러니까 뭐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이든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든 분명한 건 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른바 좀 반기를 드는 세력이 어쨌든 일정한 숫자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제는 분명한 거죠. 이제 통합과 이 분열의 수습을 또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 문제인 건데, 일단 우려되는 것은 한쪽에서는 아마 이제 이 명단 색출 작업을 또 다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좀 내용이 심했습니다. 가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대표가 적극적으로 왜 말리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또 똑같은 논란을 반복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상황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통합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우리 당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분열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는 그들을 완전히 이제 당에서 도려내버리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뭐 일각에서 바라는 대로 뭐 분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표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나 뭐 탈당 이야기, 뭐 분당 이야기 이런 게 전 당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부터 뭐 일부 평론가들은 뭐 분당 이야기도 하고 뭐 심리적 분당 상태가 뭐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전망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이른바 뭐 호사가들도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좀 직시하고 잘 수습해 나가는 과정, 그걸 통해서 또다시 국면이 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서 나왔던 친명계 의원들의 발언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박성준 대변인은 어제 그 의총에 비명계 의원들이 거의 참석을 안 했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자유투표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당론인데 그래서 해당 행위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찬성표 던진 의원들끼리 사전에 조율한 기획투표였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 수석 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은 검찰 독재부에 면제가 됐다. 이완용과 다를 바 없다. 그다음에 지금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 반란표 심판론을 거들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친명계가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하면 정말 해법이 보이나요 이거? 해법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적어도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올 경우에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6개월 이상 그런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이 계속 몸담고 그거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40명 이상 되는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지금 이런 식으로 주류에서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센 발언들을 주류에서 당직 맡은 분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뭐 분당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비자발적으로 정계 개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 스스로가 이분들을 이렇게 내몰게 하는 과정이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